안녕하세요. 탈것을 리뷰 남자 호아입니다. 오늘은 새로운 곳에 제가 나와 있죠. 오토 그루밍이라는 우리 유튜브 채널이에요. 오늘 해볼 건 전문가에게 배워보는 바이크 세차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오토그루밍의 페페용이라고 합니다. 오늘 제 바이크잖아요. 네네. 이걸 가지고 오늘 세차에 대한 뭐 준비법, 순서 이런 것들을 좀 알려주실 텐데 현재 상태가 좀 어떤지. 일반적인 바이크들이 세차할 때가 된 바이크가 주는 모습이에요. 아무래도 달리다 보니까 벌레들의 사체들이 이렇게 뭐 전면부에 그리고 네네. 앞바퀴에서 이제 뭐 우리가 물구덩이라든가 네. 물이 어느 정도 있는 흙탕물을 지날 때 네네. 모래알갱이라든가 그런 이제 오염물들이 이제 대부분이고, 대표님이 이렇게 깔끔하신 성격이라 항상 뭐 2주에 한 번씩 세차를 하시던 분이 요 세차 컨텐츠를 위해서 이렇게 조금 더 내비둔 거라 맞습니다. 나 이거 못 보겠어 하시는 거지. 네네네네. 그렇게 더럽진 않아요. 지금 일단은 처음에 바이크를 우리가 이제 세차장에 끌고 가든지 네. 뭐 세차를 하려고 내려오면 네네. 사실 급해요, 사람들이. 오자마자 뭔가를 하려고 막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맞습니다. 주행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쵸. 바이크를 식혀주셔야 되거든요. 그 이제 우리가 열을 식히잖아요. 시간이 붕 뜨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 지금 보면 이제 사이드박스 같은 게 이제 달려 있잖아요. 제거를 해야 되잖아요. 네네. 이런 것들 미리 준비하는 시간들을 가지셔야 되고. 네네. 그리고 보면은 준비 가끔 과정. 이런 거, 뭐 네. 킥박스 맞고, 뭐 머플러 다 테이프 네. 하고 이러신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네. 혹시 이런 거에 대해서는 혹시 그런 거가 비 맞는 날도 주행을 하게끔 만들어진 애들이고, 그쵸. 머플러 같은 경우도 이제 엔진 안으로까지 물이 들어가게 되면 그게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네. 물을 계속 붓지 않는 일부러 뿌리지만 네. 않으면 그런 정도는 거의 무시하셔도 되는 정도고, 네네. 이제 걱정하시는 게 네. 앞에 전기 장치들 뭐 이런 배선이 있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도 다 실링 돼 있고, 사실 선과 선을 꽂는 이제 소켓이라고 해야 되나? 네. 그런 부분들도 다 방수 처리가 돼 있고, 그런 애들은 다 안쪽에 있어요. 걱정 안 하셔도 되고, 또 막연한 두려움이었구나라는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지금 준비하시는 게 이런 용액은 보통 뭐라고 부르나요? 다용도 세정제라고 하거든요. 제품은요, 오토그루밍의 프리워시라고. 네, 저희 오토그루밍에서 만든 지금 야심작. 네. 프리워시 같은 경우는요, 이제 말 그대로 본 세차 전에 미리 하는 워시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우리가 물리적으로 손을 대지 않고 네. 오염물을 완화시켜주는 작업을 먼저 하는 거예요. 프리워시 제품들을 써주셔도 되는데, 네. 저희가 항상 얘기하는 가장 좋은 프리워시는 네. 고압수다. 고압수도 충분히 뿌려주시는 것만으로도 뭐 그런 것들이 이제 도움이 되고요. 지금 이 시트가 가죽이 아닌 경우들이 많은데, 얘는 저희가 뭐 인조 가죽이 아닐까라고 지금 추정을 하고 있는데, 네네. 이제 물이 닿는 것보다는 물이 없는 상태에서 하는 게 좋아서 네네. 얘도 탈거를 좀 할게요. 네. 그럼 이렇게 되면은 여기는 그냥 뿌려오잖아요? 네, 이쪽 뿌려도 돼요. 네. 대신 이런데 고압수를 쏘실 때 고압수를 직방으로 쏘지 않고 멀리서. 이렇게 쏘시면 상관없어요. 알겠습니다. 일단 오염 부위들, 네. 오염 부위들의 다목적 세정제를. 프리워시를 먼저. 네. 와, 잘 된다. 오, 근데 시켜나가니 바로 보이네. 우리의 방법이라면 이거 하고 이제 고압수 뿌리면 됐다. 그렇죠. 비만 맞으면 세차했다고 그러시는 분들도 계시니까요. 지금 너무 신기한 게 실제로 좀 이렇게 물이 흘러내리는데 흘러내리면서 오염된 것들이 이렇게 같이 쭉 타고 내려가는 게 보여요. 보통 이런 프리워시는 이렇게 전반적으로 다 뿌리고 나서 얼마나 시간을 보통 주나요? 뭐 세차하는 환경에 따라서 아니면 계절에 따라서 네. 빨리 마른다 싶으면 마르기 전에 고압수를 뿌리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고압수를 뿌려 볼 건데요. 부위에 따라서 네. 요런 데 같은 경우는 네. 가까이서 쏴도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부위잖아요. 네네네. 그렇기 때문에 요런 데는 좀 더 가까이 쏴주셔도 되고, 그리고 뭐 요런 데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네. 뭐 전기 너무 장치들이나 가깝지 않게. 그런 것들이 지나다니는 부위니까 그런 데는 조금 더 멀리 이 핀들이 네네. 굉장히 얇고 네. 생각보다 잘 휘어요. 네네네네. 그래서 핀에다가 네. 고압수를 직방으로 쏘게 되면 네. 바로 누워버리거든요. 거리를 두고 뭐 요런 애들은 아무 문제 없잖아요. 네네네. 요런 애는 좀 더 가까이 쏴도 돼요. 네, 프리워시가 지금 능력 대단한데? 지금 꽤 깨끗해졌어요, 지금. 요 전면에는 프리워시만 해가지고 네. 고압수로 요 벌레 아까 있던 네. 애들이 다 없어졌는데 네.
요런데 생각보다 네네. 이런 벌레들이 많이 붙어 있거든요. 그러네요. 이런 데도 그렇고 이런 데도. 와. 네, 그럴 때 이제 전용 제품 사용해갖고 네네. 네, 하시면 돼요. 이거 어디 거더라? 저기 오토그루밍 거네요. 네. 오토그루밍 버그 리무버요. 버그 리무버를 분사했는데 네. 요거에 대해서 또 궁금하실 수 있어요. 이거 얼만큼 놔두나요? 얘도 말르면 안 돼요. 모든 케미컬들은 마르기 때문에 지금 말랑말랑. 그때 이제 시작을 해주시면 됩니다. 아하. 이 버그 리무버는 네. 고압수랑 세트라고 볼 수가 있어요. 버그 리무버로 벌레를 불려준 걸 고압으로 네. 씻어낸 거거든요. 네네네. 네, 그렇게 요 벌레들도 네. 지금 이제 다 제거가 됐고 이제 다음 과정으로 네. 넘어가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도착하자마자 한 5분 만에 끝났을 작업을 사실 지금 1시간째. 이제 다음 작업 준비하고 있는 건 어떤 건가요? 네. 셀프 세차장에 가면 폼건 분사, 뭐 사실상 가장 비싼 작업. 세차장에서 하는. 뭔가가 되는 거 기분이 가장 좋은 그런 작업. 그쵸, 그쵸. 대망의 폼건입니다. 네. 이제 보통 세차를 하러 가신 분들 이제 폼건을 이렇게 분사를 하고 나면 네. 그냥 잠깐 흘러내릴 때까지 기다렸다가 네. 미트질. 물을 뿌리고 네네. 뭐 미트질을 하고 그렇게 하시잖아요. 근데 요 거품이 있는 상태에서 네. 우리 손이 잘 안 들어가는 미트가 잘 안 들어가는 부위에 브러쉬 있죠. 네. 브러쉬질을 해주면 좀 더 편하거든요. 부위마다 맞는 사이즈들을 이제 여러 개를 갖고 다니시면서 네. 그렇게 하시면 좋은데 뭐 예를 들면 이렇게 틈 같은 데는 우리가 미트를 했을 때는 이게 잘 안 들어가잖아요. 네네. 요런 데도 사실 엄청 더럽거든요. 이런 데들도 주시면 되고. 이런 버튼 부위도 사실 되게 닦기 힘들거든요. 그쵸. 이런 키구멍 같은데 이런 데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데를 다 지금 솔로 해주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요런 데도 그렇지만 아까 네. 제가 이 라지에이터에 고압수를 세게 뿌리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닦긴 닦아야 되잖아. 그쵸. 근데 이런 데는 또 뭐 그럼 미트나 그런 것들을 이렇게 쓰기는 또 어렵고 네. 요런 브러쉬로 이게 안에를 잘 얘로 물리적으로 잘 비벼서 제거를 할 수가 있어요. 지금 일단 이렇게 하는 거 보여드렸고 휠 같은 경우에는요 네. 사실 손을 막 넣어갖고 하기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쵸. 전용 브러쉬들을 사용해 주시면 좋아요. 근데 얘는 네. 저희 오토그루밍 쇼핑몰에서 판매하고 있는 게 아니니까 네네. 그냥 빨리 이렇게 넘어갈게요. 요런 데도 이렇게 하시면 사실 이쪽을 닦고 나서 막 이쪽을 닦고 그 되게 맞아요. 힘들거든요. 네, 맞습니다. 요렇게 해서 요렇게 생긴 갔다. 브러쉬의 용도가 여러분 이런 겁니다. 이제 이게 자동차 휠 닦을 때도 사용을 하는데 네. 이런 걸 사용하실 때 네. 또 주의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얘 같은 경우는 지금 네네. 무광으로 도장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네. 이 정도 브러쉬를 사용해 가지고 비볐을 때 그렇게 스크래치가 막 생기거나 그러진 않아요. 근데 무광으로 되어 있는 그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요 이런 걸 사용하실 때도 네. 조금은 주의를 해줘야 될 필요가 있어요. 자신의 휠에 맞춰서 사용을 해야 된다. 근데 어쨌든 이런 소리 전 있는 것도 몰랐거든요. 이 소리 모양이 왜 이렇게 생겼을까? 네. 근데 이게 이거 우리 안 파는 건데 이게 좋은 이유는 뭐냐면요 기둥이라고 해야 되나? 얘보다만 넓으면 네. 다 들어가요. 이게 접히기 때문에 그죠. 이렇게 해서 웬만한 데 다 들어가기 때문에 굉장히 사용하기 좋아요. 이거 우리 안 파는 건데 저는 폼을 한번 다시 쏘고 좀 그냥 이야. 저걸 할게요. 호강한다, 호강해. 하루에 폼을 2번 맞아볼 줄이야. 그리고 지금 이 바이크는 네. 체인이 없어서 네네. 지금 이 뒤에 휠을 이렇게 편안하게 닦고 있는데 네. 체인이 있는 휠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바이크 같은 경우는 보통 체인 루브가 이쪽에 굉장히 많이 튀거든요. 그쵸, 그쵸. 그럴 땐 또 전용 케미컬들을 사용해가면서 해주시는 게 좋아요. 여러분 오늘 조회수 잘 나오면 나중에 체인 관리하는 법도 보실 수 있습니다. 조회수 안 나오면 안 날 겁니다. 조회수가 잘 나와야 할 겁니다, 여러분. 지금 폼을 한 후에 브러쉬질을 했고요. 그 다음으로는요 이제 미트질을 해줄 건데요. 미트질 같은 경우에는 저는 바이크를 세차할 때는 그 우리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미트 있잖아요. 네. 자동차는 이런 미트를 사용하는데 네. 저는 개인적으로 바이크 세차할 때는 그냥 이런 타월을 이 샴푸물에다가 적셔서 사용을 해요. 바이크는 모든 부위들이 다
좁잖아요. 어디나 이제 들어갈 수 있게끔 타월을 사용하는 편이고, 도장면 사용하시는 타월 같은 경우는 이렇게 깨끗한 거 사용해서 하셔야 돼요. 보통 미트질도 이렇게 샴푸물이나 이런 거에 약재해서 네네. 이렇게 하시는 거거든요. 샴푸의 세정력과 그런 윤활력을 이용하면서 같이 세정을 하는 거라서. 미트질의 포인트라고 하면은 뭐 위에서부터 닦아라 뭐 이런 거 말고 또 있을까요? 그런 거는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물에 그냥 적셔서 지금 이렇게 부드럽게 닦아주고 계십니다. 카샴푸를 버킷에다가 그 희석비 맞춰서 넣은 다음에 물 쏘시면 돼요. 그리고 얘는 그냥 우리가 그냥 수도로 받았는데, 이 거품을 좀 더 풍성하게 하고 싶으실 때는요, 물을 받으실 때 고압수를 쏘시면 아까보다 이제 더 풍성해진 거품을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저 하나 궁금했던 게 그 바이크 리어 서스펜션이 좀 많이 걸리더라고요. 저는 저길 닦기가 좀 힘들어서. 저기를 닦을 때 그래서 이렇게 아하. 브러쉬를 이용해서 그 휠을 닦아서 좀 더러워졌는데, 네네네. 이렇게 들어가면 얘가 지금 이 안에서 이 안에 스프링들을 효과적으로 잘 비벼줄 수 있거든요. 이렇게 작업을 해주시면 돼요. 여러분 이런 정말 이게 안 된다 하면 얘는 이렇게 구글에서도 사용 가능한 아이거든요. 네, 실사해서 이렇게 잘 이렇게 아하. 와 원하는 괜찮다. 모양에 맞춰서. 야 괜찮다 이거. 이거 우리 안 파는 건데. 그리고 이렇게 고압수 쏘실 때 바이크에서 유독 많이 발생되는 그런 이제 문제가 뭐냐면, 거품이 있는 상태에서 이제 물을 충분히 다 쐈다고 생각했는데 아직도 이렇게 거품이 안에 많거든요. 요런 데 충분하게 다 쭉 쏴 주셔야 돼요. 다른 것들 뭐 폼건 제가 뭐 3폼 하고 막 그랬는데 네. 그런 것들은 그렇게 안 하셔도 되는데, 네네. 이 고압수는 절대 우리가 셀프 세차, 셀프 디테일링을 할 때는 아끼면 안 된다는 거.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거는 항상 생각해 주셔야 돼요. 드라잉을 하는 팁은요. 네. 이제 자동차를 할 때도 마찬가지인데, 이렇게 올려놓고 얘를 이렇게 쓱 막 이렇게 비비고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네네. 그냥 이렇게 얘가 닿으면 네. 닿으면 이제 얘가 물기를 흡수를 하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이제 지나가기만 하더라도 물기를 흡수할 수 있는 그런 드라잉 타월. 그리고 드라잉 타월은 사실 드라잉 타월도 중요하지만 드라잉 타월을 어떻게 관리하는지도 중요한데, 섬유유연제 같은 걸 쓰면 물기를 흡수를 못해요. 내가 세차를 정말 잘했다 네. 하는 경우에는요, 이 드라잉 타월을 사용하는 부위들은 네. 드라잉 타월을 사용한 이후에 네. 드라잉 타월이 이렇게 보셨을 때 더러워지면 안 돼요. 그냥 우리 세탁기, 네. 헹굼 탈수 이렇게 사용하시면 돼요. 얘는 지금 뭐 네이키드 버전이라서 뭐 이렇게 딱히 뭐 그런 드라잉 타월을 사용할 만한 부위가 별로 없어요. 에어건을 이용해서 이렇게 하면서 물기가 이런 데 튄다, 그런 것들 이렇게 다시 한번 해주시고. 근데 하나 이제 주의해야 되는 게, 네. 이제 에어건을 불 때 그리스가 들어간다거나 뭐 그런 부위들에다가 너무 직접적으로 쐈을 땐 세차 다 해놨는데 그리스가 밖으로 튈 때가 있어요. 그런 것들은 어떤지 확인하시고 쏘면 네네. 돼요. 요 부분 과정은요, 이제 퀵 피니시라고, 얘는 이제 퀵 디테일러라고 우리가 흔히 부르는 그런 제품인데요. 네. 흔히 생각하면 우리 무락스라고 부르는 그것과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되는데, 어느 정도 세정력도 있어가지고 그냥 먼지만 정도만 앉았을 때 그냥 칙 뿌리고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제품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아하. 여기다 그냥 뿌리셔도 되는데, 이렇게 뿌릴 때는 아무래도 원치 않는 부위까지 퍼져나가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타월에다가 은근하게 분사를 하고 얘를 이렇게 하면 묻잖아요. 네. 잘 펴 발라주신 다음에 네. 다시 다른 면을 닦아주고. 이렇게 닦아주시면 돼요. 근데 여기서 이제 주의하실 점이, 네. 뭐 니그립 패드가 붙어있지 않으면 이렇게 맨 도장이잖아요. 네네. 근데 이런 제품들을 사용했을 때 여기가 굉장히 부드러워져 갖고 미끄러지는 게 있어요. 그래서 요 부위는 네. 우리 바지가 닿았을 때 바지가 슥 하고 미끄러지는 그런 게 좀 있어서, 스프링 같은 데에도 이런 것들을 사용하게 되면 이제 코팅된 효과가 어느 정도 볼 수 있기 때문에 벌레들이 붙었을 때도 벌레가 잘 안 붙게도 되고, 이제 벌레 사체는 이제 산성이기 때문에 안으로 파고들어요. 그래서 네네네. 도장 안으로 파고들고 손상시키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 시간을 조금은 벌어줄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플라스틱이라든지 이런 고무 같은 부분들 생기가 넘치게 해주기 위해서 네. 이 제품을 사용할 거고, 자동차, 우리가 자동차 디테일링을 하거나 할 때는 네. 타이어 옆면 있잖아요. 타이어 옆면에다가 발라주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바이크에는 혹시라도 접지나 뭐 그런 부분에서 어떤 악영향이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네. 오토바이 타이어에는 추천 안 하고 네. 고무 부위나 네. 저런 플라스틱 부위, 이런 플라스틱 부위들도 뭐야. 이렇게 덮어주시면 이제 얘가 마르고 난 다음에는 그냥 우와. 까맣게 그냥 그렇게 되기 때문에 누가 봐도. 딱 봐도 이제 얘는 달라지니까. 네. 대신 이제 주의하실 게 이 네. 제품들에 따라서 이제 수성이냐 유성이냐 뭐 그런 게 나눠지는데, 유성 제품들 같은 경우는 먼지를 타는 게 있어요. 수영이 더 편하겠네요. 편리하겠네요. 오, 기분 너무 좋다, 이거. 어려운 내용이 있는 건 아니고요. 네. 그냥 우리 세차했던 것들이 다 그렇잖아요. 꼼꼼하고 해야 되는 걸 하기만 하면 되는 거거든요. 네네. 이렇게 제품을 적당량 이렇게 잘 비벼주시고, 스펀지로 문질러 주셔도 되고요. 이렇게 오토그루밍 디테일링 패드를 주의사항이나. 주의사항이나 노하우는 딱히 없고요. 꼼꼼하게 해주셔야 되는 거. 한번 이렇게 문질러 준 다음에 마른 이렇게 하면 지금 걸레로. 이렇게 때가 이렇게 이게 네. 아무래도 외부에 노출되어 있는 애다 보니까 굉장히 더러울 수밖에 없어요. 와. 이게 이렇게 더러울 줄 몰랐네요. 저 몰랐어요, 진짜. 계속 앉아 있는 곳인데도 이렇게 더럽네요. 그러니까요. 야, 근데 이 짱이다. 야, 이게 좋다. 너무 좋아하시니까 이거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짜요? 네. 감사합니다. 대박. 얘도 함께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얘를 이렇게 사용을 했는데 네네. 얘를 그대로 어디다 주머니에 넣거나 그러면 또 이게 묻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얘를 잘 깨끗하게 닦아갖고 네. 보통 이건 다회용인가요? 계속 세척해서 사용하시면 되거든요. 이렇게. 감사합니다. 네. 우리 뭐뭐 남았죠 이제 이제? 가죽했고, 저기 밑에 저거 여기 한번 저것만 해보는 걸로. 우리가 메탈 폴리시라고 부르는 제품이에요. 네. 근데 이제 얘는 라이트, 얘는 헤비인데, 항상 모든 케미컬을 사용하실 때는요, 네. 처음에는 약한 거부터 하고, 안 되면 뭐 더 강한 거, 그냥 어떤 느낌인지, 그리고 이게 이걸로 완화가 되는지만 볼 거예요. 적당히 붙여주시고, 얘를 이제 위에서 네. 바로 되는 것 같은데? 이게 잘못하면 네. 원래 반짝여야 되는 애가 네. 광을 잃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쵸, 그래서 항상 사용에 우와. 신중해야 된다고 저는 말씀을 드려요. 지금 얘는 헤비도 아니었고 그냥 라이트로만 네네. 하더라도 이 정도만 해도 되는구나, 이게. 이야. 사람 손으로 해도 이 정도는 나오는데, 오래 걸리다 보면 네. 아무래도 막 힘을 주게 되잖아요. 예, 힘을 줬을 때 네. 광이 더 뿌옇게 죽는 경우들이 조금 생겨서, 항상 메타폴리시를 하실 때는 좀 신중하게, 그리고 시간이 좀 더 걸리더라도 본인의 노동력을 투자해서 하라라고 항상 추천을 드려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세차를 일단 끝냈습니다. 지금 보셔서 아시겠지만 제가 봤을 때 지금 오늘 이걸 셀프 세차장 가서 했으면 한 5만원 이상 나왔을 것 같거든요. 실제로 여러분들 이게 똑같이 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저희가 오늘 했던 과정과 들어간 준비물, 사용할 케미컬이나 뭐 브러쉬 이런 것들은 저희가 아래에 정리해 드릴 테니까 요거들을 보시고, 솔직히 이렇게 하기 불가능하니까 현실적으로 바이크 세차를 내가 하러 간다고 하면 이걸 참고하시되, 요 정도는 사실 케미컬이 있으면 좋다. 요걸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필수는 이제 뭐 우리 사용할 다용도 타월들, 그리고 뭐 퀵 디테일러 정도, 그리고 브러쉬. 네. 그 정도 있으시면은 뭐 나머지는 이제 필요에 따라서 추가되거나 생략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도 포켓 매거진은 여러분들께 다양하고 유용한 정보를 들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포켓 매거진 빠잉. 이 정도면 거의 대서사 드라마다. 망했다. 망했다.
이거 언제 편집하냐? 안녕.